수학 하에 나오는 큰 대단원 두 번째는 함수라는 단원인데 이 안에는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함수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요거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도 좀 양이 커서 다는 못할 것 같고요. 반만 할게요. 나머지 반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RPM 책에 보시면 58페이지인가 봐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만큼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거부감 없이 그냥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는데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하게 이름이 달려있는 몇 가지 함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랑은 약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렵냐, 쉬우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결이 다른 종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그리고 밑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이것까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 끼워 넣기가 좀 애매했는지 생뚱맞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요 위에까지가 실제로는 함수 단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요 녀석은 이제 여러분 꼭 이 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 방정식 풀거나 부등식 같은 거 푸실 때도요.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경우라면 요거 이용해서 그리시면 아주 편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도 다음 주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 함수, 정의가 뭐냐 하면 좀 딱딱하지만 이렇게 생겼대요. 집합이 두 개 있대요. X라는 집합이 있고요. Y라는 집합이 있고 이 X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 하나에다가 Y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를 대응을 시켜요. 그럼 이 대응이 되는 관계, 그것을 함수로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약간 어려운 소리죠. 원래 수학에서 정의는 다 어려운 소리니까요.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다가 Y의 각 원소를 하나씩 대응시키면 그 대응되는 관계 자체를 X에서 Y로의 함수라 하고 이렇게 나타난대요. 함수의 이름이 F인 거고요. 이 F가 누구냐? 땡땡. 대문자 X에서 대문자 Y로 화살표 이런 소리인데 이 X는 대문자니까 이제 집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Y도 집합을 나타내는 거고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에 요 안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집합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해요. 화살표를 보내는 녀석이고요. 이렇게 생긴 집합을 공역이라고 해요.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근데 요 안에 이 말에서 이제 좀 어려운 소리가 하나 이런 건데 좀 약간 치사한 것 같지만 말장난이에요. X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Y의 원소를 하나씩 대응시킨다고 했으니까 X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Y에 대응되지 않는 원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함수가 안 돼요. X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 X에 들어있는, 즉 정의역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는 다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에 대응이 되어야 돼요. 화살표를 하나씩은 다 보내야 된다고요? 하나씩은 다 보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두 개를 보내거나 안 보내면 안 된다고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는 공역에 있는 원소 한 개랑만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럼 거꾸로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랑 꼭 대응이 되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Y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X의 원소에다가 Y의 원소를 대응하는 거지. Y의 원소에다 X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게 아니에요. 화살표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X에 들어있는,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화살표를 다 하나씩 내보내야 되는데 공역에 들어있는 녀석들은 화살표를 받는 애도 있고 못 받는 애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 개를 받는 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역은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을 모아놓은 건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 화살표를 정말로 받은 애들만 따로 모으면 그 녀석을 치역이라고 부르겠대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함수값 전체의 집합, 즉 화살표를 받은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fx. x라는 건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고 요 녀석을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fx, x가 선택한 놈이란 뜻이에요. x가 화살표를 보낸 녀석,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은 녀석이겠죠. 그 녀석들만 모아서 따로 집합을 만들면 그걸 치역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역이랑 치역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화살표를 받을 후보들이고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녀석이니까 꼭 일치하라는 법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정의역은 굳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어차피 화살표 하나씩은 다 나가야 되니까 공역은 받는 애도 있고 못 받는 애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이제 다 뭐랄까요? 용어 같은 거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함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그림은 두 가지 정도가 그려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한 툴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의역이다, 공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예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지거든요. X라는 집합을 나타낸 거고요. Y라는 집합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대응되는 관계다. 그래서 F 이렇게 표시하고 요 안에 뭐 X1, X2, X3 이렇게 해서 각각의 원소들이 들어있고요. 이 원소들은 뭐 Y1, Y2, Y3 등등등 이렇게 있을 텐데 하나만 더 써야겠다. Y4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는 Y에 들어있는 거 하나씩은 최소한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뭐 하나만 더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가 4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거 괜찮다고요. 함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X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Y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됐으니까 이건 함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함수라는 말인데 좀 옛날 사람 같아서 그렇지만 요 함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상자 같은 거거든요. 옛날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함 들어가요 그런 거 하죠. 이게 뭐 이상한 거 메고 그랬어 옛날엔. 여기 막 돈 깔아주고 그랬다고. 어쨌든 박스 같은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상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함이에요. 박스. 함. 여기에다가 내가 정의역을 집어넣는 거야. 정의역을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막 벌어져가지고 치역이 하나 튀어나와요. 이 과정을 가지고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좀 더 편한 예시로 보자면 자판기 같은 거거든요. 동전 넣으면 이렇게 음료수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상자처럼 생겨서 내가 정의역을 집어넣으면 어떤 연산을 거쳐서 그것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빡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림 두 가지를 다 기억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둘 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함수를 제가 설명할 텐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요. 각각의 원소에 하나씩은 다 대응이 되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약간 좀 유치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판기인데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 코인을 딱 집어넣으면 코카콜라가 딱 튀어나와요. 파란색 코인을 집어넣으면 펩시콜라가 튀어나와요. 또 뭐 있죠? 주황색을 집어넣으면 환타가 나오고요. 초록색을 넣으면 스프라이트가 나올 거야. 내가 어떤 종류의 코인을 넣었다고 치면 그것에 해당하는 음료가 여기서 이렇게 뽁 튀어나오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마치 얘를 이런 거라고 생각해보면 빨간색이면 코카콜라, 뭐 파란색이면 펩시고 주황색이면 환타고 초록색이면 스프라이트야.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씩이 대응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빨간색을 집어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빨간색이 여기 있는데 화살표를 아무한테도 보내지 않아. 그럼 그건 함수가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지. 돈만 먹은 거니까. 파란색을 넣었는데 여러 개가 나와. 그럼 그것도 고장난 거죠. 화살표를 여러 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보내야 돼요. 어떤 코인을 넣든 그것에 해당하는 치역 하나만 딱 튀어나와야 함수인 거고요. 또 하나, 내가 빨간색을 넣을 때마다 항상 코카콜라가 나와야 되거든요. 빨간색을 넣었는데 어떤 날은 코카콜라가 나오고 어떤 날은 펩시가 나오면 그것도 고장난 거지. 그죠? X1은 항상 Y3한테, X2는 항상 Y2한테 화살표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 함수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둘 다 비슷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머릿속에 이미지를 잘 그려두시고 보시면,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요 그림 하나만 들어있는데 이거는 여기가 정의역, 각각의 원소들이 공역, 여기다 화살표를 보내요. 그래서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서로 같은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거 자판기로 예를 들면 서로 같은 자판기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그 자판기의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500원 넣어서 코카콜라 똑같이 뽑아 먹을 수 있으면 내 입장에서 보면 둘이 같은 자판기예요. 똑같은 정역을 넣었을 때 똑같은 치역이 나오는 거라면 껍데기가 어찌 생겼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나한텐 같은 자판기다 그 소리라고. 그쵸?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거예요. 두 함수 FG가 있는데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치역이 똑같다면 F와 G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조금 어려운 소리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정의역 X가 0하고 1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함수 F는 누구냐면 X제곱 더하기 1이고요. 함수 G는 누구냐면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보면 둘이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죠? 다르게 생긴 것 같은 게 아니라 다르게 생겼죠. F는 X제곱 더하기 1이고 G는 X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런데 정의역을 0과 1이라고 딱 제한을 걸어버리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 나오죠. 여기다 0 집어넣어도 1 나와요. 여기에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여기에 1 집어넣으면 2 나와요. 그러면 정의역이 0과 1이다 라고 하는 순간 F라는 녀석과 G라는 녀석은 생긴 모양새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같은 정의역에 같은 치형이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얘 입장에서 보면 같은 함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글로 쓰면 이렇게 좀 써 있는데 이 말은 같은 거 집어넣었더니 같은 거 튀어나온대. 그러면 그냥 같은 함수다 라고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되고요. 밑에 4번에 보시면 그래프라는 용어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프 그린다, 뭐 좌표 평면에 나타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정의역이랑 치역 이 순서쌍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 집합으로 나타내면 얘를 그래프라고 한대요. 우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좌표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그래프고요. 그걸 좌표 평면에 도시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인 거지. 이차함수 곡선을 그려보라든지 뭐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보라든지 유리함수, 무리함수, 곡선이 그려보세요 라고 하는 건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만족하는 녀석들을 다 모아놓은 거란 이야기고요. 그 밑에 이름이 달려있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그 정의를 살펴보면 1대1 함수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래요.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가 다르대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용도 중요한데 이 1대1 함수라는 걸 문제에서 f가 1대1 함수야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요. f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라고 알려준다고. 이 식을 그냥 알려줘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1대1이라고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이 중요한데 그럼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자 이런 소리예요. 정의역 x가 있고요. 여기에 x1, x2, x3 뭐 귀찮으니까 여기 세 개만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공역 y가 있어요. 여기에 y1, y2 하나 더 할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수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있는 애들이 화살표를 하나씩만 내보내기만 하면 그건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아직은 함수가 아니에요. 얘가 화살표를 안 보냈으니까. 그지? 근데 얘가 이렇게 화살표를 보냈다고 치자고. 그럼 이제는 이건 함수가 되는 거지. 그죠? 얘는 안 본다고요. 함수인지 아닌지는 얘만 보는 거야. 얘가 화살표를 하나씩 내보냈으면 함수인 거예요. 그런데 1대1 대응의 정의는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였냐면 x1과 x2가 다르다면 fx1과 fx2가 다르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건데 얘네는 정의역에 들어있는 애들이죠. 화살표를 보내는 애들이고 얘는 x1한테 화살표를 받은 애, x2한테 화살표를 받은 애. 정의역에 있는 원소 두 개가 서로 다르면
화살표를 받은 애들도 둘이 다르대요. 정의역이 둘이 다르면 치역도 둘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보통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여서 미팅하는 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미팅이 너무 먼 얘기죠. 대학이나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남자 1호, 남자 2호, 남자 3호, 여자 1호, 여자 2호, 여자 3호, 여자 4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화살표를 장미꽃을 하나씩 던져주는 거지. 이게 함수거든요. 근데 지금 1대1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남자 1호, 남자 둘이 서로 다르면 얘네들이 장미꽃을 던져준 여자도 다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약간 유치하지만 의리를 지킨다 이런 함수인 거예요. X1이 Y1한테 장미꽃을 던졌으면 X2는 나도 얘가 마음에 들지만 그래 네가 거기다가 화살표를 던졌으니 그럼 나는 다른 곳으로 가서 화살표를 던질게. 이게 1대1 함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남자 1호와 남자 1호는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얘네 둘 장미꽃을 전달한 여자도 다른 사람이어야 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X, 정의역, 공역 둘이 뭐 이렇게 유한집합이면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랑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질 거다. 뭐 이런 성질도 만들어져요. 정의역이 다르면 서로 보낸 화살표도 달라야 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 1대1 함수라는 건 뒤에 가시면 1대1 대응 있죠. 두 번째가 1대1 대응이거든요. 이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이랑 공역까지 같아지면 그건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타이트해지죠. 조건이. 1대1 함수는 서로 겹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1대1 함수인 상태인데 여기에서 공역은 이렇게 4개고요. 치역은 이렇게 3개밖에 안 돼요. 공역이랑 치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역시나 남자가 3명 있고요. 여자가 4명이 나온 거야. 화살표를 하나씩 보냈는데 그러면 언해피가 하나 떴죠. 여기. 이 친구 때문에 분위기가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집으로 보낸다고요? 이러면 화살표를 하나씩 보냈고 화살표를 하나씩 다 받았으니까 이러면 여자들 중에 장미꽃을 받지 못한 여자가 없으니까 그냥 남자도 여자도 다 행복한 상태더라. 그래서 1대1 대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살표를 하나씩 다 보내요. 화살표를 하나씩 다 받아요. 못 받는 애가 없어요. 그게 1대1 대응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죠? 말은 이렇게 할 거지만 어쨌든 정의도 외우셔야 돼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이랑 공역이 같은 거. 그게 1대1 대응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항등함수는 이런 이야기예요. 정의역에 들어있는 각 원소 X가 자기 자신한테 화살표를 보낸대요. 남자 1호, 남자 2호, 남자 3호가 아니고 이렇게 거울 딱 갖다 놓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나한테, 나도 나한테, 나도 나한테. 이게 항등함수예요. 자판기 입장에서 보면 빨간 코인 넣었더니 빨간 코인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넣은 게 그대로 나온 거. 얘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거울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항등함수고요. 상수함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정역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공역 Y 단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되는 거. 그것을 상수함수라고 하겠대요. 뭔 소리냐면 의리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제일 예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다 난 얘한테 화살표를 보낼 거야. 이런 상태가 지금 상수함수인 상태예요. 누구든 다 한 사람한테만 화살표를 보내는 거. 내가 빨간 코인을 넣든 파란 코인을 넣든 초록색을 넣든 뭐 연두색을 넣든 뭐 주황색을 넣든 전부 다 스파클만 나오는 거지. 이런 상태가 상수함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름 달려있는 4개는 함수의 종류 중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이름이 달려있는 건데 첫 번째는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 서로 의리를 지켜주는 것이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랑 치역이 같은 거. 즉 화살표를 못 받은 애도 없어야 돼요. 그게 1대1 대응이고 항등함수는 나한테 화살표 보내는 거. 즉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 상수함수는 전부 다 한 군데로 몰리는 거. 무엇을 넣든 똑같은 것만 계속 튀어나오는 거. 그게 상수함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가 이름이 달려있는 특별한 함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림이 책에 보시면 제일 밑에 그려져 있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1, 2, 3이 있고 1, 2, 3, 4 있는데
화살표를 하나씩 보낼 건데 서로 치역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1대1 함수라고 이야기할 텐데 1대1 대응은 안 돼요. 왜냐하면 3은 화살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치역은 1, 2, 4거든요. 공역은 1, 2, 3, 4, 9. 그래서 1대1 대응은 안 되지만 여기서 만약에 3이 없어졌어.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1, 2, 3에 4, 5, 6이 있고요. 화살표 하나씩 받았고 못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1대1 대응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한테 그대로 화살표 보내는 거, 상수함수는 한 군데에 다 몰리는 거, 이런 녀석을 상수함수라고 이야기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도 머릿속에 같이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애매하네. 하는 김에 차라리 문제를 좀 볼까요? 필요한 거 몇 가지 문제만 좀 보고 가죠. 그래도 여러분 평일에 공부를 하셔야 하니까. 379번 같은 경우는 함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건데 함수인지 아닌지는 화살표가 정의역에 있는 녀석이 화살표가 하나씩 튀어나가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0 대입해서 이것들 중에 하나 나오고 1 집어넣어서 이것들 중에 하나 나오고 2 집어넣어서 이것들 중에 하나 나오면 그건 함수예요. 그죠? 0을 대입했는데 얘네들 중에 하나는 안 나와. 예를 들면 이런 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1은 후보 중에 없잖아. 그럼 화살표를 보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얘를 정의역으로 얘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중에 이런 녀석은 함수가 안 되더라.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그런 녀석들을 골라보세요 라는 말이고, 그래프도 꽤 자주 나오는데 한 번만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물어봤는데 함수이냐 아니냐는 뭐라고?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보면 뭐 생각하자는 이야기냐면 x축에 수직이 되도록 보조선을 막 그어요. 그래서 한 번씩만 만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을 막 그어보면 제가 긋는 선이랑 함수 그래프랑 한 번씩만 만나죠. x값 하나에 y값이 다 하나씩만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 x 하나에 y가 두 개 있죠. 이런 x값을 대입해보면 y값이 두 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닌 거지. 화살표를 두 개 보내는 꼴이잖아요. 그죠? 이런 애도 마찬가지죠. 화살표가 두 개 나가야 돼요. 얘는 화살표가 안 나가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함수가 안 되죠. 얘도요. 이런 데는 괜찮거든요. 이런 데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얘지. 너무 여러 개의 y값들이 있어서 심지어 선이 이루어졌어요. 점을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이것에 해당하는 x는 도대체 누구한테 화살표를 보낸 거야? 너무 많이 보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함수는 안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지금 그림이 좀 이런데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x는 3 이렇게 생긴 녀석 말하는 건데 없어요. 그러다가 3 집어넣으면 모든 실수 y에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는 안 되겠죠. 그죠? 차라리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건 함수예요. 그죠? 왜냐하면 x에 뭘 집어넣든 y값이 하나만 튀어나오죠. 이건 특별히 상수함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녀석은 함수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그림 가지고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거 한 번만 이해하시면 금방 끝날 얘기고요. 그림 그려져 있는 김에 아마 뒤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인 경우도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그어가지고 하나씩 만나면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함수인 게 맞다고, 이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얘네 다 안 되는데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곡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뭐 이미 얘기해 버렸네요. 2차 함수, 그러니까 이건 함수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그어보면 한 번씩만 만나거든요. 그런데 얘는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1대1 함수는 y도 화살표를 하나씩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봐봐. 이렇게 그어보면 어때요? 똑같은 y값을 갖는 x좌표가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요 녀석도 그렇고요. 요 녀석도 그렇고요. 얘하고 얘는 f에다 집어넣으면 같은 y값이 튀어나온대. 정의역에 있는 두 녀석이 하나의 y값에다가 화살표를 보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1대1 함수는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1대1인지 아닌지는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이 하나씩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뭐 산수하는 거예요. 함수값 구하는 건.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고요. 산수하는 거고요. 9번 정도까지가 오늘 한 내용인데 조금 앞에 어려운 것도 있긴 있는데요. 이런 거 조금 약간 어렵거든요. 이해를 하자면 한번 공부해본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처음 보는 친구들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보면 이런 거예요. 정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고요. 공역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직선이네요.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대요. 1대1 대응의 정의는 뭐였냐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랑 치역이 같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x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 들어있는 y값 하나씩에 다 대응이 되면 돼요. 게다가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y좌표, 공역에 있는 애들도 마치 거꾸로 연결해보면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씩 다 화살표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x축이고 y축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를 1 그리고 마이너스 1 1, 2, 3 요점을 3이라고 보면 x도 요 안에만 있고 y는 요 안에만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다가 지금 요거 그림 그려보세요 그런 소리인데 답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 구석에서부터 여기 구석까지 한 방에 쭉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 노란색 그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잘라보면 하나씩만 다 대응이 되죠. 빈 공간 없이 하나씩 다 대응이 될 거예요. 한 개씩. 그죠? 그러니까 함수가 맞고요. 이렇게 잘라보면 역시나 또 다 하나씩만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되지. 그런데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화살표를 받지 못한 y좌표는 없죠. 꽉 차서 다 받은 거잖아. 그죠? 공역이랑 치역이 일치한다고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돼요. 그런 소리인 거예요. 꼭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어도 마찬가지가 돼요. 이렇게 그으셔도 1대1 대응은 돼요. 근데 이제 A가 음수네요. 뒤집어야겠네요. 그럼 이거죠. 이렇게 생긴 녀석도 1대1 대응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어보면 하나씩 다 맞나요? 이렇게 그어봐도 하나씩 다 맞나요? 빈 녀석 없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는데 그래프를 약간 바꿔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어때? 파란색처럼 생겼다 라고 치면 이건 함수가 맞아요. 함수인 건 맞아요. 그죠? 이렇게 잘라보면 다 만나잖아. 하나씩. 1대1 함수인 건 맞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1대1 함수인 것도 맞아요. 왜냐면 y값 하나에 x값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공역이랑 치역은 일치하지 않죠. 공역은 마이너스에서 3, 4인데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y는 또 요만큼의 y는 화살표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다. 그죠? 이런 그래프는 어때요? 이렇게 생긴 거. 빨간색처럼. 빨간색처럼 생긴 녀석은 아예 함수가 아니에요. 아예 함수가 아니에요. 아닌 이유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의 정의역은 y값이 없잖아요. 화살표를 보내지 못했잖아요. 그죠? 이 사이에 들어있는 실수들은 대응되는 y값이 없어요. 치역이 없다고. 정의역 중에 화살표를 보내지 못한 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즉 여기 공간이 남아버리면 이때는 아예 함수 자체가 안 된다고요. 1대1인 거 둘째고 함수 자체가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억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럼 다시 빨간색은요, 이제 함수가 됐죠. 하나씩 만나잖아. 다. 하나씩은 다 만나요. 그런데 역시나 1대1은 아닙니다.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여기는 괜찮지만
여기는 똑같은 y좌표를 갖는 x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 y값 입장에서는 화살표를 두 개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1대1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1대1 함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선을 그어가지고 정의역, 공역 가지고 1대1 대응을 만들려면 모서리에서 모서리,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가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앞에도 약간 비슷한 녀석 나오는데, 그거는 요거 잘 이해하고 계시면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함수의 개수 나오는 거 있는데 요거 경우의 수랑 약간 비슷한 거여서 조금 찝찝할 수 있습니다만 빠르게 보고 요거 하나만 딱 보고 끝내자고요. 정의역 1, 2, 3, 4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공역도 1, 2, 3, 4예요. 1, 2, 3, 4가 1, 2, 3, 4한테 화살표를 보낼 건데 첫 번째 물어보는 건 그냥 함수의 개수예요. 그냥 함수의 개수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누구야? 1, 2, 3, 4 중에 아무거나. 아무한테나 화살표 보내면 돼요. 2는요. 마찬가지죠. 얘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알게 뭐야. 얘도 얘 마음대로 그냥 4개 다 보낼 수 있고요. 3도 마찬가지고 4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예요. 다 곱하거든요. 곱하는 이유는 얘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그 각각의 경우마다 얘도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2개만 생각해보면 16이에요. 근데 그 각각의 경우마다 16가지 경우마다 얘도 마음대로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고요. 곱하기 4 할 거고 얘도 곱하기 4 하는 거지. 그래서 P에 들어갈 숫자는 4의 4승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1대1 대응이면 이때는 서로 피해줘야 되거든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4가지가 맞지만 1이 선택한 누군가는 나머지 애들이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누구를 선택했으면 2는 남아있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요. 그럼 얘네들이 어쨌든 누군가 하나씩을 선택했을 거니까 3은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4는 남은 거 그냥 하나를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Q에 들어가는 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항등함수의 개수는 항등함수는 뭐였다고? 이거였다고요? 거울 쳐다보고 그러니까 화살표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일자로 쫙 이렇게. 그래서 항등함수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고요. 상수함수는 한 군데로 몰리는 거지. 전부 다 1로 몰리든가 2로 몰리든가 3으로 몰리든가 4로 몰리든가 그런 이야기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각의 함수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시고 그거 가지고 함수의 개수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유형 9번 정도까지 다음 시간에 공부를 좀 해오도록 하십시오.